박정수 여사의 손에 떨어진 약통이 바닥에서 구르며 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광숙은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적힌 라벨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이게...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수는 재빨리 약통을 주워들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비타민입니다. 괜한 걱정 말아요. 하지만 마광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박정수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여성이 혼자서 이런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광숙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사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박정수의 눈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써왔는데 하필 마광숙에게 발각되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마광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요? 그대가 내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네. 한동석 회장님께는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여사님 곁에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이 여자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고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쉽게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동석에게만은 절대 알려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받아들일 준비도, 한동석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정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정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동석에게는 절대 비밀이에요. 그리고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아직 멀쩡하니까요. 마광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박정수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심심하실까봐 들렀어요. 고스톱 한 게임 어떠세요? 박정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스톱이요? 내가 그런 천박한 놀이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여요? 마광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박하지 않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박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호자 승낙한 건 도움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날선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한 여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앞으로의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라도 대접해주세요. 혼자 남은 마광숙은 서재를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차를 들고 온 박정수가 사진을 보고 있는 마광숙을 발견하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우연히 눈에 띄어서. 마광숙이 황급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사진을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마시고 나면 그만 돌아가세요. 그날 밤 마광숙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공주실이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공주실은 상자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도 할 겸 짐 정리하고 있어. 마광숙이 앨범을 넘기던 중 사진 사이에서 증명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수의 서재에서 봤던 그 남성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마광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은 사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남아있었네. 내 아버지야. 마광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정수의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줘. 공주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잘생겼어. 하지만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모든 걸 잃고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 그때 너는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마광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박정수와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박정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마광숙은 다시 박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지갑에서 아버지의 증명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사님, 제 아버지세요. 박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대 아버지라고요? 네. 어제 여사님 사진 속에 있던 분이 저희 아버지 맞죠? 박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의 딸이 바로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만 늘 마음 한편에 남아있었죠.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광숙은 박정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이유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사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와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박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마광숙이 첫사랑의 딸이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군요.
박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첫사랑의 딸이라니. 마광숙은 박정수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인연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호텔에서 한동석을 만나던 중 갑작스럽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호텔을 나선 그녀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광숙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수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마광숙은 주저없이 달려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마광숙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여자가 위험한 순간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고마워요. 박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수에게 간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치매까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의사의 말에 박정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병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따로 만나 간이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혈액형만 맞으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저는 O형입니다. 다행이네요. 환자분도 O형이거든요.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박정수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첫사랑의 딸이라는 인연, 그리고 박정수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니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광숙은 공주실에게 자신의 결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간이식 해드릴래. 공주실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네 간을 떼어줘? 엄마, 그분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마광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고 계셔.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 공주실은 딸의 단호한 의지를 보며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동석이었습니다. 간이식을 해주겠다고요?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여사님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복 중인 박정수를 찾은 담당 의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혹시 마광숙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아는 지인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식 전 검사에서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이 99.9%로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박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광숙이 자신의 친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첫째 딸의 나이와 마광숙의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못 마시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카페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광숙 씨, 어렸을 때 기억나요? 5살 이전 기억 같은 거요. 아니요,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러세요? 박정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몰래 가져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아든 박정수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일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광숙이가 내 딸이었어. 박정수는 마광숙이 있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마광숙을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널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박정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마광숙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숙아, 내가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 마광숙은 검사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99.9% 일치율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공주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엄마. 마광숙이 검사지를 공주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공주실은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5년 전 고아원에서 마광숙을 입양했다는 사실을요. 광숙아, 너를 키워온 3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마광숙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 다른 한쪽은 자신을 키워준 양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엄마들 모두 사랑해요. 박정수는 친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마광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한동석과 함께 식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신부 측 자리에는 박정수와 공주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눈물을 흘리며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광숙은 입장하며 두 어머니를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들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 후에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과 함께 요리를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광숙아,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미안해.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정수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때때로 마광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고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마광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찾은 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 저예요. 광숙이요. 박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숙이는 어디 갔죠? 제 딸을 찾아야 해요.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박정수의 기억 속에서 마광숙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죠? 한동석은 마광숙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광숙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정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급기야 마광숙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수가 과거의 기억에 갇혀 젊은 시절의 첫사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마광숙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빠를 만나러 가야 해요. 약속이 있거든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말리려 했지만 치매에 걸린 그녀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광숙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수가 갑자기 마광숙을 알아본 것입니다. 광수가 우리 딸 맞지?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서. 그 순간 박정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나마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광숙은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널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어. 이런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박정수가 정신이 맑아지는 날에는 마광숙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요리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수가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매일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마광숙은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찾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치매는 더욱 깊어져 갔고 마광숙은 언젠가 어머니가 자신을 영영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석의 회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경쟁사의 견제와 내부 배신으로 인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남편을 도우면서 동시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한동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회사 일도 도와야죠. 하지만 당신 몸이 가장 먼저예요. 마광숙은 웃으며 한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어느 날 저녁 마광숙이 피곤해 지쳐 잠깐 졸고 있는 사이 박정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잠에서 깬 마광숙은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한밤중 거리를 헤매던 박정수를 찾기 위해 마광숙은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더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절 부르죠? 마광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광숙이에요. 어머니의 딸이죠. 광숙이 박정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죠? 제가 광숙이에요. 어머니가 찾으시던 딸이에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눈에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광숙이, 네 광숙이. 박정수가 마광숙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다시 마광숙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광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마광숙을 낯선 사람으로 여겼지만 마광숙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어딘가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광숙이에요.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마광숙은 더 이상 자신이 딸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어머니 곁에서 돌봄을 이어갔습니다. 공주실도 자주 찾아와 박정수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어머니는 마광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씨, 광숙이가 정말 착한 아이죠?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어머니는 마광숙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박정수는 마광숙이 자신의 딸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정수가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었지만 마광숙과 함께 있을 때면 유독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이 박정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었죠?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불러주셨던 노래일지도 몰라요. 박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며 마광숙에게 계속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마광숙은 매일 박정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마광숙도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함께하는 일상. 마광숙과 박정수 그리고 공주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박정수는 비록 마광숙이 자신의 딸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가족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마광숙도 어머니의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모시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광수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수 어머니도 제겐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세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기억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박정수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한동석의 회사도 마광숙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마치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가족이에요, 어머니.
박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가 잃고 다시 찾은 이 기적 같은 인연을 끝까지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잘 자요 어머니. 내일도 함께해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자장가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뭉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